서울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선우그룹 본사 빌딩. 52층 회의실은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곳은 마치 천상의 궁전처럼 빛났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한서윤은 오늘도 시어머니 장미선 회장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와 있었다. 결혼 3년 차, 그녀는 늘 이 유리궁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다. 오늘 저녁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세요. 중요한 투자자들이 오십니다. 장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검은색 샤넬 슈트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그녀는 권력 그 자체였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3년 동안 그녀가 배운 것은 오직 하나였다. 이 집안에서는 절대 자신의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옷차림도 신경 쓰세요. 평민 출신답게 촌스럽게 입지 말고요. 작년 파티 때처럼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미선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좀 고치세요. 지방 사투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재벌가 며느리답게 행동하세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3년 동안 이런 모욕을 참아왔다. 저녁 7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수백 명의 상류층 인사들이 모인 파티장은 샹들리에 불빛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서윤은 남편 정태준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선우그룹의 전무이자 장미선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잘생긴 외모와 명문대 학벌, 그리고 재벌 2세라는 타이틀. 결혼 전 서윤이 본 그는 완벽한 남자였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가 본 진실은 달랐다. 서윤아, 저기 최 회장님께 인사드려. 어서. 태준이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겨우 중심을 잡았다. 팔에 붉은 손자국이 남았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네. 서윤은 황급히 최 회장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긴장한 탓에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다. 순간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다.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급히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주우려 했다. 손가락에 유리 조각이 박혔고 피가 흘렀다. 바로 그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하다니. 정말 한심하군요. 어디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장미선 회장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여자 평민 출신이라며? 재벌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불쌍한 회장님. 저런 며느리를 두시다니. 들었어? 대학도 지방대 나왔다던데.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다. 3년 전 결혼식 때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지친 얼굴만 남아 있었다. 팔에는 남편이 잡아끈 자국이 멍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달라져야 해.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서윤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운명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다. 새벽 2시 서윤은 잠에서 깼다.
옆자리에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스마트폰에서 계속 진동이 울렸다. 서윤은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오전무라는 이름과 함께 수십 개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호기심이 일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태준 전무, 이번 투자금 중 30억을 개인 계좌로 돌렸습니다. 회장님께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다음 주 홍콩 법인 설립건, 서류는 제가 조작하겠습니다. 비자금 계좌 정보 첨부합니다. 신중히 관리하십시오.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50억 추가 이체 완료. 페이퍼 컴퍼니 통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재빨리 모든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스크롤을 내리며 더 많은 증거를 찾았다. 이게 정말이야?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어머니 몰래 진행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태주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다. 오늘 저녁 늦을 거야. 중요한 미팅이 있어. 네.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써야 할까? 태준이 출근한 후 서윤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같은 시각 선우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장미선은 윤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후계 구도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태준 전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려? 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경영 능력보다는 인성과 판단력 면에서 말입니다. 최근 해외 출장이 잦고 설명되지 않는 자금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그녀도 아들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계속 지켜보죠. 하지만 만약 큰 잘못을 저지른다면 아들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선우그룹은 내가 30년 피땀 흘려 만든 회사예요. 미선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남편의 서랍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비밀 계좌 사본, 해외 부동산 투자 서류, 그리고 임원들과 주고받은 뇌물 관련 메모들. 심지어 국회의원과 검사에게 로비한 내역까지 있었다. 총 횡령 금액은 150억 원이 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서윤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2주 후 서윤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남편의 일정을 파악하고 그가 비밀 회동을 가질 때마다 뒤를 밟았다. 한 번은 웨스틴 조선호텔 라운지에서 남편과 오전무, 신상무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서윤은 멀리 떨어진 좌석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그녀는 마치 스파이 같았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줌을 최대한 당겨서 그들의 얼굴과 서류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했다. 이번 건으로 최소 50억은 빼돌릴 수 있습니다. 회계팀 김대리가 협조하고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오 전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좋아. 하지만 절대 어머니께는 들키면 안 돼. 이번 달 말까지 해외로 송금 완료하고. 태준의 대답이 이어졌다. 전무님, 그런데 혹시 한서윤 씨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요즘 좀 이상하던데. 신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여자? 그냥 바보 같은 인형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해. 걱정 마. 평민 출신이라 똑똑할 리가 없어. 태준이 비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몸이 굳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희열을 느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았어. 촬영을 마친 서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모든 동영상과 사진을 정리해서 USB 3개에 백업했다. 하나는 은행 금고에, 하나는 대학 동창 친구에게, 하나는 자신이 보관했다.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언제 이걸 공개해야 할까? 타이밍이 중요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가장 굴욕적인 방법으로.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다. 뭐해? 그냥 책 보고 있었어. 서윤은 재빨리 휴대폰을 숨겼다. 태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봤다. 요즘 내가 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어? 혹시 다른 남자라도 만나? 내 주제에?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매일 집에만 있잖아. 서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태준은 잠시 서윤을 노려보다가 욕실로 들어갔다. 서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편 회장실에서 장미선은 윤 비서로부터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최근 정태준 전무의 행적이 수상합니다. 개인 비서를 통해 해외 송금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총액이 100억을 넘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굳었다. 100억이라고? 계속 감시하세요.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은행 계좌 추적도 시작하세요. 사설 탐정도 고용하세요. 알겠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회사를 배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선우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수백 명의 임직원과 투자자들이 모인 대연회장. 화려한 조명과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졌다. TV 방송국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다. 이 파티는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서윤은 남편 옆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렸다. 핸드백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를 칭찬하기는커녕 핀잔만 줬다. 너무 화려하게 입었어. 주목받으려고 그래. 좀 조용히 있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미소 지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태준이 갑자기 서윤의 팔을 잡아 끌었다. 저기 강 회장 보이지? 어서 가서 술 따라. 빨리. 지금요? 하지만. 빨리 하라니까.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면 어떡하냐고.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다. 서윤은 어쩔 수 없이 강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긴장한 탓에 술병을 떨어뜨렸다. 쿵! 술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붉은 와인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 회장의 흰색 양복에도 와인이 튀었다. 이런, 이게 무슨 짓이야? 강 회장이 화를 냈다. 서윤은 황급히 냅킨으로 닦으려 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달려왔다. 이 멍청한 년이. 태준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윤의 뺨을 때렸다. 짝! 연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봤다. TV 카메라도 이 장면을 포착했다. 서윤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더 이상 당신에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뭐라고? 내가 지금. 태준이 당황하며 다시 손을 들려는 순간 서윤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두 보세요. 이게 바로 당신들이 존경하는 정태준 전무의 진짜 얼굴입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높이 들었다. 화면에는 태준과 임원들이 비밀 회동하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윤 비서가 재빨리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연결했다. 이번 건으로 최소 50억은 빼돌릴 수 있습니다. 오 전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좋아. 하지만 절대 어머니께는 들키면 안 돼. 태준의 대답도 선명하게 들렸다. 그 여자? 그냥 바보 같은 인형이야. 연회장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게 진짜야?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세상에 생중계되고 있는데 아내를 바보라고?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오 전무와 신 상무도 식은땀을 흘렸다.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복사본을 공중에 뿌렸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여기 있는 모든 증거가 증명합니다. 비자금 조성 150억 원, 해외 계좌 개설, 뇌물수수, 공금 횡령. 그리고 이건 국회의원과 검사에게 보낸 로비 자금 내역입니다. 이게 바로 정태준의 진짜 모습입니다. 서류가 연회장 바닥에 흩어졌다. 사람들이 서류를 주워 읽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게 다 진짜야? 150억이라고? 은행 계좌 사본도 있어.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가 열리며 장미선 회장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미선은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만이 고요한 홀에 울려 퍼졌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가 넘쳤다. 서윤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 이걸 보십시오. 서윤은 휴대폰을 미선에게 건넸다. 미선은 동영상을 재생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렸다. 몇 분 후 미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태준, 이게 사실인가? 어머니. 저 건 조작된 겁니다.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이라고? 서윤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서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홍콩 은행 계좌 개설 서류입니다.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해외 부동산 매입 계약서, 싱가포르 펜트하우스, 두바이 빌라. 이것도 조작인가요? 당신 서명이 있는데요. 심지어 국회의원과 검사에게 보낸 로비 자금 내역도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다 있어요. 날짜, 시간, 금액까지 전부요.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미선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대답해. 사실이냐고. 미선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다. 마이크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홀 구석구석까지 들렸다. 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단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용서?
미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평생 강조한 게 뭔가요? 정직과 원칙. 그런데 당신은 회사 돈 150억을 횡령하고 아내를 폭행했어. 이 모든 게 생중계되고 있는데 용서를 바라. 당신은 선우가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 30년 동안 내가 피땀 흘려 쌓아온 명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어.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연회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눈물을 훔쳤다. 미선은 윤 비서를 불렀다. 지금 즉시 이사회 긴급 소집하세요. 그리고 정태준 전무의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즉시요. 그리고 언론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세요. 선우그룹은 어떤 부정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네, 회장님. 연 회장이 다시 술렁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카메라는 계속 이 모든 장면을 담아냈다. 미선은 오 전무와 신상무를 바라봤다.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사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필요 없을 겁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당신들도 공범입니다. 두 임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다. 신상무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선은 마지막으로 서윤을 바라봤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한서윤 씨. 네, 회장님. 서윤은 긴장한 채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부정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회사를 살렸어요. 아니, 선우그룹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미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며느리로서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요. 평민 출신이라고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따로 있었네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귀족입니다. 연회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장미선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다니. 세상에. 회장님이 직접 사과하시다니. 서윤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다. 미선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부터 선우그룹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폭력과 부정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선우그룹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부정을 근절하겠습니다. 연회장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미선의 결단에 감동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서 건물 전체를 울렸다. 역시 장미선 회장님이십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한서윤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박수 소리를 들었다. 3년 동안 그녀가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순간. 태주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서윤을 노려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너 같은 여자한테 당하다니. 평민 주제에. 서윤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인형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그 말이 태준에게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다. 내가 나가면, 내가 나가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그를 완전히 끌어냈고 연회장 문이 닫혔다. 며칠 후 정태준과 두 임원은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경찰 조사도 시작됐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선우그룹 정태준 전무 150억 횡령 혐의로 구속. 장미선 회장 아들도 용서 안 해. 원칙의 승리. 재벌 며느리 한서윤의 용기 있는 고발. 생중계된 정의. 시청자들 통쾌하다. 서윤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미선이 서윤을 회장실로 불렀다. 앉으세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고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내가 틀렸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은 진짜였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존중합니다. 아니, 존경합니다. 명문가 출신도 많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당신만큼 용감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진짜 귀족이었어요. 혈통이 아니라 마음의 귀족이었습니다. 미선은 서윤을 바라봤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을 떠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지원하겠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회장님과의 인연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습니다. 미선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본 것은 서윤에게 처음이었다. 좋은 선택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그리고 위자료와 별도로 당신에게 줄 게 있습니다. 미선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선우그룹 산하 재단의 이사직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억압받는 여성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 제가요? 당신보다 적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 고통을 직접 겪었고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용기를 나눠주세요. 그게 진정한 복수이자 승리입니다. 당신을 억압했던 이들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는 당신이 성공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서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인 프레스센터. 서윤은 단상에 섰다. 예전에 위축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당당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우그룹 내부의 부정과 불법 행위에 대해 그리고 제가 겪었던 가정폭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다. 서윤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횡령의 규모, 임원들의 비리,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폭력까지. 저는 3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두려웠고 무기력했습니다.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두렵지 않으셨나요? 재벌가를 상대로 싸운다는 게.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침묵하며 사는 거였어요.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폭력과 억압 속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선우재단 이사로서 쉼터를 짓고 법률 지원을 하겠습니다. 심리 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장미선 회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셨잖아요. 서윤은 미소 지었다. 회장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들이라도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 용기를 존경합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정태준 전무는 어떻게 되었나요?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횡령, 배임,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서윤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목소리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 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재벌 며느리의 용기 있는 고발. 선우그룹 전무 150억 횡령 혐의로 구속. 정의는 살아있다. 한서윤 억압받는 여성들의 희망이 되다. 장미선 회장 아들 처벌. 원칙의 승리. 사람들은 서윤을 응원했다. SNS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넘쳐났다. 서윤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이혼 소송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선우그룹 회장님도 대단하세요. 아들이라도 원칙을 지키시다니. 3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선생님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서윤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서윤 씨 덕분에 회사가 깨끗해졌어요. 우리도 이제 떳떳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선우가의 사람입니다. 서윤은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무기력한 피해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정의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태주는 면회 온 변호사에게 물었다. 형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횡령, 배임, 뇌물공여, 가정폭력. 최소 10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생중계로 폭행 장면이 나가서 여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태주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한서윤, 내가 나가면 전무님 지금이라도 반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반성문이라도 써야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닥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돈 쓴 것뿐인데 회사 돈이 곧 내 돈 아니야. 태주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1년 후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옥상. 서윤과 장미선은 나란히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아름답군요.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서윤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처음엔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를 냉혹한 시어머니로만 봤겠죠.
미선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회장님도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을지도. 서윤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용기와 정의감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을. 나는 당신에게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선은 서윤을 바라봤다. 내 아들은 실패했지만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자신을 지켜냈으니까요.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나는 평생 권력을 추구했지만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정말 자유롭네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세요. 누구에게도 굴하지 말고. 그리고 미선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제대로 대했어야 했는데 편견 때문에 당신을 힘들게 했어요.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죠. 하지만 진짜 귀족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더군요. 당신이 내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서윤은 놀랐다. 장미선 회장이 다시 사과하고 게다가 감사까지 표하다니.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돕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미선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재단 일 잘 부탁합니다. 함께 좋은 일 많이 합시다. 우리가 만드는 쉼터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시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때 적이었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가 되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서윤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유리궁전의 죄수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2년 후 서윤은 여성인권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폭력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강연장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박수를 쳤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서윤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남편이 매일 저를 때려요. 도망가고 싶지만 갈 곳이 없어요. 2살짜리 아이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손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서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도와드릴게요. 쉼터도 있고 변호사 지원도 있어요.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이겨냅시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용기 내볼게요. 이거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24시간 핫라인도 있어요. 서윤이 명함을 건네자 여성은 그것을 꼭 쥐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화려한 저택은 아니었지만 이곳은 진정으로 그녀의 공간이었다. 거울 앞에 선 서윤은 5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겁먹고 위축되어 있던 그 여자. 이제는 달라. 나는 강해졌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서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장미선 회장이었다. 서윤 씨, 다음 주 재단 이사회 참석 가능한가요? 새로운 쉼터 건립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잡혀 있어요. 네, 회장님. 물론입니다.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서윤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재단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만 30명의 여성이 우리 쉼터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중 20명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전화를 끄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 그녀를 가두었던 유리궁전은 이제 멀리 보였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서윤은 알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서윤은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유리궁전을 나온 여자. 첫 문장을 쓰는 서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서울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선우그룹 본사 빌딩. 52층 회의실은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지 못했다. 진정한 자유는 밖에 있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 타닥, 타닥. 키보드 소리가 조용한 밤을 채웠다. 그리고 서윤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용기를 잃은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해주기 위해. 그녀의 책상 옆에는 장미선 회장이 보낸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카드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함께 세상을 바꿔갑시다. 장미선. 서윤은 꽃다발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화해는 용서라는 걸.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